이제 저희 아동과학 1,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죠. 그래서 2학년 간단한 시험 치기 전에 간단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는 4장이었고요. 기말고사 범위는 5장, 선천성 기형 신생아와 가족의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장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공부를 하실 때는 말씀을 드렸듯이 문제집이나 이런 거 말고 저의 교환을 보면서 잘 따라오시고요. 리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설명을 꼼꼼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저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을 설명을 덧붙여서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인들이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형광펜이나 또 빨간펜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교환을 펴주세요. 자, 교환은 제5장 선천성 기형 신생아와 가족의 간호이고요. 26페이지부터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2번 한번 보세요. 태아기 발달과 선천성 건강 문제에서 2번 선천성 기형의 원인과 분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우리가 유전 요인이 있고 환경 요인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전 요인은 단 하나의 염색체 이상이 있어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환경 요인 한번 보시면요. 임신 초기에는요, 임신 초기는 언제라고요? 임신 첫 14주까지를 임신 초기예요 라고 했어요. 임신 초기는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임신 초기에는 TORCH, 톡소플라즈마, 기타 감염병, 풍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병, 단순포진에 감염이 되면 눈, 귀, 심장 등의 기형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임신 중에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지카 바이러스는 어떤 거? 숨모기 감염이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애기 머리 사이즈가 작은 소두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임신부가 당뇨병, 매독, 에이즈 이런 경우에는 태아기형이 또 유발될 수 있고, 일부 약물과 화학물질은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임신 초기에 태아가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같은 경우에 임신 중에 엽산 보충이 부족할 때도 우리가 선천성 기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랬죠. 우리 임신 준비할 때는 반드시 엽산을 먹어야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류 한번 볼까요? 분류 보시면 1번 단일 기형과 다발 기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형을 분류할 때는 기형이 발생할 기관의 수에 따라서 단일과 다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단일 기형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만큼 유전이 되는데, 단일 기형은 뭐라고 했죠? 그쵸? 요거는 적혀있지 않아요. 그때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단일 기형은 하나의 장기 또는 신체 일부분에 기형이 생기는 것.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다발 기형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몇 개? 2개 이상의 계통의 기형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기형과 소기형 한번 보시면, 기형은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주기형과 소기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형이라고 하는 것은 80% 이상의 단일 기형인데요. 주기형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형을 주기형. 그 다음 밑에 소기형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다양한 부위에 잘 나타나고 정상 변이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기형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6페이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에서 3번 심혈관계 선천성 건강 문제에서요, 우리가 선천 심장병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류별로 조금씩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폐혈류 증가와 관련된 결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어떤 것에는 정의가 어떠한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심방중격결손 첫 번째입니다. 심방중격결손은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벽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에 뭐다?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좌심방에서 압력이 낮은 우심방으로 흐르게 되는 결손이죠. 당연한 거죠. 왜? 좌가 압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에서 우로 흐른다. 그러니까 폐활류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우쪽으로 흐르니까 우심방과 우심실의 크기가 커집니다. 자, 두 번째 심실중격결손이에요. 심실중격결손은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비정상적인 결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심실, 좌심실 사이에 어떻게 구멍이 생긴 거다.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 기형이고요. 밑에 보시면 압력이 높은 좌심실에서 그죠?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류가 흐르는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단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심실이 근육이 비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커지는 거예요. 자, 심실중격결손은요, 좀 독특한 것은 우렬성 심부전 증상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 증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항우렬성 심부전 약물인 디곡신을 투여합니다. 디곡신은 강심제죠. 그래서 강심제를 투여했을 때는 서맥입니다. 서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1분 동안에 맥박을 측정하셔야 해요. 맥박 100회 미만 시에는 약물 투여 금지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맥관 기존증입니다. 동맥관 기존증은 밑에 태생기에 있던 동맥관과 그죠? 동맥관이 출생 1주 내에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동맥관은 뭐냐?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의 관을 동맥관이라고 합니다. 동맥관은 출생 1주 내에 닫혀야 되는데 이 경우는 동맥관이 출생 1주 내에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를 동맥관 개둔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은 대동맥에서 압력이 낮은 폐동맥으로 흘러요.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단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관 개둔증은요. 밑에 보시면 맥압이요. 맥압은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맥압은 40 이상으로 넓어지는 이러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혈류 폐쇄와 관련된 결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가볼까요? 자, 28페이지 보시면 1번 대동맥 축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 축착이라고 하는 거는 대동맥이 좁아지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대동맥궁을 지나 하행입니다. 반드시 하행이라는 거 알아보세요.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대동맥궁을 지나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가 어떻게? 밑에 좁아지는 기형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막혔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위에 쪽이 뭔가 암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맥궁이 국소적으로 좁아져서 결손의 근위부, 그러니까 상지 부위는 압력이 높고 결손의 원위부, 그러니까 하지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증상은 상지에서 높고 뛰는 듯한 맥박이 축지가 되고요. 상지 고혈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현기증, 두통, 실신, 호피, 비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당연히 상완맥박과 대퇴맥박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위, 아래가 틀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대동맥판 협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맥판 협착이라고 하는 거는 대동맥판막 아래가 막힌 거, 막히거나 폐쇄된 이러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밑에서 끝에 좌심실 혈류 증가로 좌심실이 비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동맥판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어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막혀버린 거기 때문에 좌심실 수축할 때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대동맥 판막이.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막히니까 좌심실 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폐동맥 편입착이에요. 폐동맥 판막은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밑에 폐동맥 판막 아래 부위가 막히거나 폐쇄된 것을 말하는데 밑에서 끝에 보시면 당연히 우심실이 비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심실이 수축할 때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폐혈류 감소와 관련된 결선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우심에 포커스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혈액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흐르지 못해서 우심의 압력이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병은 팔로내 증후, 팔로사 증후, DOF라고 하는 겁니다. 팔로내 증후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네 가지 주변면을 특징으로 합니다. 네 가지 심실 중격 결손, 폐동맥판 협착증, 대동맥 우위, 우심실 비대 모두 어떻다? 우심 쪽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네 가지 구조적 결함이 합병되면서 혈류 감소, 우심실 비대, 그리고 우려성 신부전은 동반하지 않습니다. 자,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갑작스러운 청색증, 무산소 발작, 곤봉상지가 생길 수 있고요. 치료 및 간호 보시면 맨 오른쪽 술흉이를 취해주고요. 몰핀을 투여하면서 산소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사성 산질 시에 중탄산 나트륨을 아이보리를 투여하고요. 무산소적 발작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중재 방안은 술흉이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쭉쭉 넘어가시고 우리 4번 위장관계 선천성 건강 문제 볼 건데요. 31페이지 보시면 1번 입술 갈림증과 입천장 갈림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개를 알아두셔야 돼요. 입술 갈림증은 구순열이고요. 입천장 갈림증은 구개열입니다. 자, 그래서 32페이지 보시면요. 3번 구순열과 구개열 같은 경우에 임상검사 어떻게 할 것이냐. 입술 갈림증은 구순열입니다. 그래서 입술이기 때문에 임신 14에서 16주면 산전 초음파 검사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 입천장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입천장 갈림증인 구개열은 산전 초음파 검사로는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치료와 간호 보시면 구순열, 구개열 하나의 교정 시기예요. 자, 구순열은 기형이 외관상 드러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교정하는 것이 좋고 보통 생후 2-3개월이 바람직합니다. 대부분 생후 100일 이내에 봉합수술을 시행하고요. 밑에 구개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정상적인 구개 및 치아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보통 12개월 정도의 교정을 합니다.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아동의 언어 발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 시기를 약간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9개월은 12개월 정도에 교정하는 것이 좋다. 자, 그다음 2번 수술 전 간호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영양 공급은요. 수유시 구멍이 크고 부드러운 젖꼭지, 길고 부드러운 젖꼭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업라이트 세팅 포지션으로 앉혀서 수유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체를 세워서 수유하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 부모 교육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수술을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는데 로감보호라는 걸 씁니다. 로감보호는 수술 부위를 이완시키고 봉합선의 긴장을 막기 위한 금속 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로감보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수술 후 간호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분비물 배출 및 기도 기반 유지를 위해서
자, 구순열 수술 시에는 이거 지금 입술 수술한 겁니다. 그래서 구순열 수술 시에는 똑바로 누군 채 위 혹은 측 Y를 취합니다. 왜냐면 엎드리게 되면 우리 상처 부위가 터질 수 있어요. 영아가 침구의 봉합선을 문지르지 않도록 절대로 엎드려 눕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 그러니까 구순열 수술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되는 체위가 복위죠. 자, 그다음 두 번째, 9개월 수술 시에는 입천장이에요. 9개월 수술 시에는 분비물의 흡입 방지를 위해서 수술은 복위나 측위를 취해줍니다. 절대 안 되는 자세, 앙와위입니다. 자, 그다음 34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입술과 봉합선과 구강 내 봉합선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 와위가 좋고요. 그리고 로감 보호를 써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밑에 팔꿈치 억제대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밑에 중간 빨대 사용하지 말고 컵으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노리개 접촉시는 봉합 부위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떤가? 사용 금지입니다. 그 다음 밑에 봉합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한 욕근 충족으로 영아가 울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네, 그 다음 2번 식도 폐쇄증과 기관식도 새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페이지 볼게요. 35페이지에 쭉 내려가서 중간에 2번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밑에 카테터가 위까지 삽입되지 않죠. 그리고 3C 증상 정말 중요하죠. 기침, 질식, 청색증. 수유 시에 역류가 나타나고요. 기침인의 청색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자, 다음 3번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2번 수술 전 간호 한번 볼게요. 수술 전의 간호는 흡인을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부 섭지 중지 및 구강 간호를 실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인두내 분비물 흡인, 엎드려 놓거나 고개를 돌려 놓는 것이 좋고 머리와 가슴을 3-40도 상승시킨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6페이지 보시면 3번 수술 후 한번 볼게요. 수술을 간호해서 한 8번째 줄까지 내려가시면 턱 운동, 그러니까 위루술 설치술 환아의 간호 같은 경우에는 빠른 욕구 충족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턱 운동 및 정상적인 빠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리개 젖꼭지를 빨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비대 닮은 협착증 한번 볼게요. 자, 비대 닮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유문 협착증과 똑같죠. 자, 닮은 분이 비정상적으로 비대되어 닮은, 그러니까 유문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특징적인 거 담즙 없는 구토입니다. 아래쪽까지 내려가기 전에 막혀버렸기 때문에 담즙 없는 구토를 하고요. 1번 원인과 병태생이 보시면 내려가서 끝에 담즙 없는 구토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2번 간호사정에서도 신체 검진과 임상 증상에서 또 담즙 없는 구토 한 번 더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하세요. 자, 그 다음 37페이지 보시면 우측 상복부에서 올리브 크기의 덩어리가 촉진됩니다. 위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낡은 유문 끝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복부에서 올리브 크기의 덩어리가 촉진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치료와 간호 보시면 치료에서 수술 전 12에서 24시간 동안의 구토로 인해서 유발된 탈수, 대사 알칼리증, 저칼륨 혈증을 교정하는 수행 요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수술 방법은 낡은 근육 절개술인데요. 비대된 낡은 근은 어떻게?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으로 절개해서 벌려줘서 위점막을 확장하는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비대 낡은 협착증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4번 이어서 담도폐쇄 보도록 할게요. 자, 담도폐쇄라고 하는 거는 담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폐쇄되는 질환인데
2번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은 병리적 황달이 생깁니다. 그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회백색 대변, 기저귀에 짙은 소변이 착색되고요. 그 다음 밑에 소양증 생기고요. 비타민 K 흡수 부족으로 인한 PT가 지연됩니다. 쭉 내려가서 치료 부분에 내과적 치료 한번 볼게요. 음식은 고칼로리 조제류와 고단백,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이를 공급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내과적 치료에서 출혈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K를 투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끝에 보시면 소양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온수 목욕이나 전분 목욕, 약물요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담도 폐쇄였고요. 자, 그 다음 5번 복벽 갈림증 보도록 할게요. 복벽 갈림증은 태아의 복벽 결함에 의해서 복강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하는 기형입니다. 그래서 장기가 막으로 쌓여 있지 않은 채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3번 치료만 한번 볼게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줄에 샘플링 로드 실로라는 주머니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봉합수술을 하지 않고 침상에서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선천거대결장 볼게요. 선천거대결장은 장의 일부분에 신경이 분포되지 않아서 장폐쇄와 배변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신경절이 없는 장의 상부가 팽만돼서 거대결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병태생리 한번 보시면 결장 분절에 부교감입니다. 교감 아니에요. 부교감 신경절 부재로 연동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장의 상부, 그러니까 근위부 결장에 축적된 장이 정체되게 됩니다. 자, 장의 이완 및 과증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3번 증상 중요하죠. 우리가 변이 차있기 때문에 변이 잘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태변 배출이 지연되고요. 안정적 변비, 복부 팽만, 그리고 담즙성 구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아래까지 내려가요. 담즙이 섞인 구토가 나타나고요. 식욕부진, 수유거부, 리본 모양의 악취나는 변, 그리고 대변 덩어리는 좌측 하복부에서 촉지가 됩니다. 왜? 결장은 좌측 하복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간호중재 보시면 변비 해소를 위해서 등장성 관장, 생리식염수 관장할 수 있고 저자나 시기를 소량씩 자주 섭취하고요. 밑에 장음을 청취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장르관리 교육 및 정서적 지지에서 콜로스토미는 항상 스툴팩을 착용하셔야 하고 통명, 목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팁 부분 보시면 아까 했던 거예요. 유문협착증은 비대 날문협착증이고요. 담즙이 섞이지 않은 구토를 합니다. 촉지는 알류큐에 올린 모양. 자, 그 다음에 밑에 선천거대결장은 담즙 섞인 구토를 하고요. LA2의 대변 덩어리가 만져진다 하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1페이지 보시면 7번 항문 직장 비형 밀폐 항문입니다. 밀폐 항문은 항문이나 직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서 대변 배출이 어렵고 대변이 다른 경로로 배설되는 기형입니다. 항문의 정상기구 결손 또는 누공이 생기는 거고요. 1번 증상은 네 번째 줄 끝에 출생 후 24에서 48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출하는지 관찰하셔야 되고요. 2번 수술요법은 풍선 확장술 아니면 항문 성형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탈장 보도록 할게요. 탈장에서 첫 번째 횡경막 탈장입니다. 횡경막 탈장은 횡경막 결손 부위를 통해서 복부 장기가 흉곽으로 올라가서 폐 형성과 호흡의 문제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침범된 쪽 호흡은 감소 또는 소실이 있고요. 끝에 호흡곤란,
청색증, 빈호흡 모두 호흡과 관련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간호중재에서는 반자위를 취해줘서요 중력에 의해서 탈장된 장기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침범된 쪽을 아래로 눕혀서 침범되지 않은 쪽의 폐 확장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선천 복벽 탈장 보시면 1번 원인과 병태생리에서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탈장된 장은 낭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낭에 쌓여 있으나 파열되면 장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낭에 쌓여 있는 것을 선천 복벽 탈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셔가지고요 43페이지에 4번 고산 탈장 보도록 할게요. 자, 고산 탈장은 서해부 탈장이랑 똑같은 거고요. 열리는 초막 돌기를 따라서 복부 내장이나 복수가 고사스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진단은 촉진을 하고요. 발살과 수기로 복압 상승을 유도한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외서해관 쪽을 압박해서 내용물이 닿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2번 증상 울거나 기침 시에는 복압이 증가해서 촉진이 쉽습니다. 그다음 3번 치료 부분은요. 감돈, 그러니까 정복될 수 없는 탈장 예방을 위해서 24에서 72시간 내에 외과적 수술을 권고합니다. 4번 간호중재는 복압 감소를 위해서 발을 붙이고 머리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 다음 5번 신경계 선천성 건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분 척추라고 하는 것은 태생기 신경관의 융합 부전으로 인한 척추의 후방 융합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종류 보시면 종류는 총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폐쇄성 이분 척추와 잠재성 이분 척추는 똑같은 말이고 폐쇄성 이분 척추는 뭐에만 문제가 있다? 뼈. 그래서 척추골 자체에만 결함이 있는 거고요. 척수 및 수막은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손 부위에는 피부 항물, 딤플이죠. 피하 지방종, 포도주색 모반, 털뭉치가 발견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수막류는요. 결손 부위를 통해서 뇌척수액이 가득 찬 수막 주머니가 돌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뼈와 수막에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4페이지 3번 수막척수류는 가장 흔한 유형이면서 가장 심각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2번 이거는 뇌척수의 척수 일부분 신경이 포함된 수막 주머니가 탈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뼈, 척수, 수막, 그죠? 모두 함께 밀려나간 건데 거기에 그쵸? 척수 신경까지 모두 탈출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수막척수류는 운동, 감각 모두 문제가 생기고 소두증도 생기게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간호중재 어떻게 할 것이냐. 낭포를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낭포의 손상 방지를 해야 되고 환부를 무균적으로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소변으로 인한 감염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수술 전 간호에는 낭포 손상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눕히죠? 복 위로 눕히고 두부를 약간 구부린 채 위로 측면을 지지해서 대퇴 관절 탈구도 방지합니다. 기저귀 채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두부를 매일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척추 하부에는 기저귀를 채우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 개사와 기형 예방을 위해서 수동적 관절 운동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정상영화와 같은 정서적 지지 발달과 발달 촉진을 위해서 포유, 그러니까 수유예요. 수유 중에 자주 휴식하시고 보기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서 수유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분 척추였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45페이지 볼게요. 45페이지 2번
수두증입니다. 자, 수두증은 1번 원인과 병태 생리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수두증은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 간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뇌척수액의 세 가지 기저 보셔야 되죠. 이동장애, 과잉 생성, 흡수장애 세 가지 기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내려가서 끝에 보시면 그 결과 뇌식이 확장되고 뇌조직이 압박되어 증상이 나타나고 뇌손상이 초래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6페이지 보시면 2번 신체 검진과 임상 증상입니다. 두개 내압 상승이 있는 아가이드 증상은 두의 증가, 대청문이 확대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두의가 증가함에 따라 두개골이 얇아지고 봉합선이 분리되어 머리를 두드리면 깨진 항아리 소리가 나는 막귀인 징후, 눈은 위로 올려보지 못하고 눈동자가 아래로 가라앉아 동공 위로 공막이 보이는 일몰 징후, 그 다음 밑에 이마 돌출과 움푹 들어간 눈, 그 다음에 끝에 동공 반응 소실, 그 다음 밑에 동안신경 마비, 그리고 심부건 반사 항진, 바빈스키 반사 양성, 이러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3번 치료 한번 보시면 치료에서는 수두증의 치료 목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두개내압 상승으로 인한 뇌조직 손상과 감염을 방지해서 합병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발달 장애를 예방하는 것인데, 수두증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료법은 션트 수술이에요. 뇌쪽 수액을 뇌실에서 신체의 다른 공간으로 배액시키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흔한 방법은 뇌실과 복강을 연결하는 뇌실 복강 션트입니다. 왜냐? 복강이 크고 아이가 자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방법이 뇌실 복강 션트예요. 그런데 뇌실 심방 션트는 복부 병변이 있을 때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션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뭐다? 뇌실 복강 션트를 가장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47페이지 보시면 근골격계 선천성 건강 문제에서 1번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관절의 구성 요소인 비구, 대퇴골두, 주위 연소체 중 하나 이상의 과육부진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 그래서 48페이지 보시면 3번 증상, 그래서 한글로 외워두세요. 증상은 갈레아치 징후, 갈레아치 사인은 아동을 눕히고 무릎을 세우면 무릎의 높이가 다르고 팔근행 쪽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테스트는요, 어쨌든 아동을 눕혀서 무릎을 굽혀요. 그래서 코 외방으로 밀면서 내전시키면 고관절이 탈구됩니다. 밑에 오토라니 테스트, 오토라니 검사는요, 마찬가지 무릎을 굽히고요, 대전자부를 내측으로 밀어 올리면서 외전시키면 고관절이 환원됩니다. 환원 끼워져요. 자, 그 다음 트렌델렌버그 테스트 같은 경우는 트렌델렌버그 검사는 정상인 다리를 들고 탈구 있는 쪽 다리로 서면 정상인 쪽으로 골반이 기우는 것입니다. 자, 둔부주름은 비대칭입니다. 환측의 주름이 더 많고요. 그리고 이상한 걸음걸이를 해요. 그래서 일측성 시에는 절뚝거리는 걸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9페이지 보시면 팁, 환측다리의 주름이 더 많고요. 환측다리로 서면 정상적으로 골반이 기우는 것, 이게 트렌델렌버그죠. 누워서 무릎을 세우면 환측 높이가 더 낮다 하는 것은 갈레아치 징후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조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교정합니다. 대퇴골두부를 관골구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관골구 안으로 재위치시키고 뼈 외부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고요. 증상 발견 즉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5번
간호중개에서 파브릭 보조기는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목 장치고, 무릎을 굴곡시키고 고관절을 60도 외전된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대를 제거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야겠죠? 기저귀를 달 때에도 보조기를 착용해라. 그리고 파우더나 로션은 금지입니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고요. 피부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기 안에 면내일을 입히고 양말을 신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캐스나 브레이스 착용하나 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부스 했을 때 보고해야 할 증상은 부종, 통증, 변색입니다. 자, 그 다음 50페이지 보시면요, 2번 망곡족입니다. 망곡족의 첫 번째 간호사정에서 내반 첨족이 많아요. 그래서 내반은 발이 4번 떼요. 발바닥 안쪽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발끝이 내전되는 것을 말하고요. 첨족은 발의 앞쪽이 바닥에 닿고 뒤꿈치는 바닥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특징에서 내반 첨족이 95%로 가장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3번 치료 및 간호중재에서는 치료적 관리, 관찰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고, 석고붕대는 최선의 교정 위치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수술 요법을 할 수 있는데 수술 후 3개월 정도는 데니스 브라운 스프린트 교정 신발을 적용합니다. 신발을 하시는 때는 양말을 신은 후에 부목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2번 석고붕대 착용 하나에 가둬보시면 우선적인 관찰 사항은 CMS입니다. 그래서 circulation, 순환, 모터, 운동, 센서리, 감각이 되겠습니다. CMS 반드시 관찰하셔야 되고, 밑에 발가락의 순환 상태, 그러니까 청색증, 창백하진 않은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불편 증상 시에 즉시 석고를 제거하셔야 되고, 발 다리를 상승시켜야 되고요. 3주마다 석고 붕대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1페이지 보시면 팁, 석고 붕대 적용 시 중요한 사정은요, 석고 붕대 착용하는 간호시 CMS를 꼭 사정을 하세요. 여기까지 나오시죠? 자, 그 다음 비뇨생식계 상창성 건강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요도기형입니다. 요도기형은 요도부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요도하열은 요도부가 기두 끝 중앙에 있지 않고요, 정상 위치보다 낮게 열려있고, 요도상열은 요도부가 정상 위치보다 높게 열려있는 형태를 요도기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52페이지를 보시면요, 2번 간호사정 한번 볼게요. 요도기형의 진단은요, 출생 시 외형을 시진입니다. 시진 보는 거, 시진하는 것으로 가능하고요. 3번 치료와 간호 한번 보시면 수술의 목적은 서서 소변을 볼 수 있고 외관상 정상적인 모양이 되고 성적으로 적절하게 기능하는 음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잠복 고환은요, 고환이 덜 하강해서 하강 통로의 중간에 머물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밑에 한쪽 혹은 양쪽 고환이 음낭내로 하강되지 않은 상태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수술 전 간호 한번 볼게요. 자, 수술 전 간호는 학령기 이전에 고환 고정술을 실시하셔야 되고, 신체 상과 관련된 정신적 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야 됩니다. 자, 3번 음낭수정 한번 볼게요. 자, 음낭수정은요, 고환은 태아의 초막돌기를 통해서 음낭으로 내려옵니다. 고환은 고환초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맞는데, 이 공간에 복막액이 보이는 것이 음낭수정입니다.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자, 비교통성 음낭수정은 출생 시에 발견되고 복관과 연결되지 않은 생리적 음낭수정으로 점차 흡수되어 영악이 6에서 9개월경에 자연 소실되기 때문에 특별한 처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교통성 음낭수정은
출생 몇 주 후 처음 나타나고 초막돌기가 음강과 복강을 연결해줘서 탈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술로 교정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4페이지 보시면 증상의 두 번째, 반투명한 액낭 및 관성이 투과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4페이지 볼게요. 자, 54페이지에 선천성 대사장애입니다. 첫 번째,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보시면 갑상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요. 2번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은 수유 저하, 기면, 황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형적인 증상은 두 번째 줄 끝에 신경계 발달 지연으로 지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지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3번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갑상선 호르몬인 T4T3는 수치는 하강되고요.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TSH 수치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4번 치료는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투여하셔야 되고 출생 직후 치료를 시작하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지능 발달도 정상입니다. 자, 55페이지 간호중재는요. 질병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별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결핍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 과량 투여 시 부작용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빈맥, 발열, 발한과 같은 갑상선 항진증 증상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페닐케톤요예요. 이거는 뭐냐? 1번 원인 및 병태생리 보시면 아미노산 대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끝에 페닐알라닌 수화 효소 역할성이 선천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입니다. 2번 증상은요. 성장 발달 장애, 피부 및 눈동자 색소 결핍, 백색증이 생기고요. 잦은 구토, 불안정, 행동 과장, 경련성 근육 운동인 강직이 생길 수 있고 땀과 소변에서 특징적인 곰팡이 냄새가 나고요. 지능 발달이 지연됩니다. 3번 진단 및 검사 보시면 거스리 검사입니다. 발 뒤꿈치 혈액을 채취하고요. 밑에 검사 시에는 영아가 단백질 급원식품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혈액 검체를 채취해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4번 치료는 식이요법을 하는데요. 아미노산 프리밀크,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없는 우유를 주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 특수 처리된 우유가 안전한데요. 우유는 저페닐알라닌 식품이기 때문에 우유가 가능합니다. 페닐케톤요증은 평생 저페닐알라닌 시기를 이행해야 되고요. 3번 갈락토로스 혈증입니다. 갈락토로스 혈증은 우유와 일반 우유에 포함된 당분인 갈락토스를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분해 요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탄수화물 대사 장애를 야기하는 유전 질환이 되겠습니다. 갈락토스 혈증은 그러니까 유당을 피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3번 치료 및 간호 보시면 치료는 식이요법을 하는데 중요한 거 나오죠. 우유는 금기입니다. 절대 안 되고요. 즉시 유당을 함유되지 않은 특수 분유를 먹이셔야 되고 식이요법은 7, 8년간 엄격하게 따라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정된 처방을 평생 유지하셔야 됩니다. 4번 선천성 부신증식증입니다. 선천성 부신증식증은 여아에게만 나타난다고 했고요. 남성화 원인 중, 남성화가 되는 원인 중 대표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56페이지 보면은 팁 한번 보고 갈게요. 두 번째, 페닐케톤요증은 모유 섭취 가능, 갈락토로즈요증은 모유 금기. 자, 계속 선천성 부신증식증 볼게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안드로겐의 과잉 분비 정도에 따라서 각각 증상이 다양하고요. 이번 치료 볼게요. 치료는
세 번째 줄 부신의 안드로겐 과잉 분비를 억제하셔야 되고요. 3번 간호입니다. 세 번째 줄 성별 확인이 어려운 신생아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당황해하기 때문에 외부의 내적 구조가 적절하다면 외적 구조는 수술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섯 번째 단풍당뇨증이고요. 1번 원인과 병태전이 볼게요. 효소장애에 의한 인체 내 필수 아미노산인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의 대사 이상이 원인입니다. 자, 밑에 신경 증상과 뇌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요. 자, 2번 사정 진단 검사는 혈중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의 혈중 수치를 분석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 2번 증상 볼게요.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급속히 진행돼서 신경계 질환을 야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련, 강직성, 후궁 반장이 나타나고 신생아 증상은 식욕부진, 보챔, 빨기반사 소실, 구토, 모로반사 소실, 경련, 고음의 울음소리, 경직과 무기력 활동 조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단풍당 냄새가 나고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면 증상이 빨리 진행돼서 혼수, 사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신지체, 신체장애, 발육장애 등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3번 치료와 간호 보시면 두 번째 줄 루이신, 이소루이신, 발린 수치를 신속히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감소시키려면 57페이지 복막 투석과 교환 수요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6번 호모시스틴 요증인데요. 호모시스틴 요증은 1번 원인과 병태생리에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의 대상과동 중에 시스타티오닌 합성 요소의 결함으로 메티오닌과 그 대사산물인 호모시스틴이라는 아미노산이 체내에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2번 진단은요. 혈액 내에서 메티오닌의 수치가 증가하고요. 소변으로 대량의 호모시스틴이 배설되는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우선적으로 피리독신인 비타민 B6, B6을 대량 투여하는데 혈액 내 메티오닌 수치가 정상화되고 소변에 호모시스틴 배설이 소실되어도 비타민 B6는 계속 투여를 해야 됩니다. B6, B6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유전성 질환인데요. 58페이지에 4번 유전 질환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에드워드 증후군은요.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3개. 원래 2개예요. 3개고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복합기형과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요. 대부분 선천성 심장병을 동반하는데 독특한 것은 집게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 위에, 새끼손가락이 넷째 손가락 위를 덮고 엄지는 굴곡이 되는 이러한 증상이 생깁니다. 2번 터너 증후군은요. 여아의 성염색체 이상이고요. X염색체가 하나 없거나 부분적으로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45XO가 됩니다. 원래는 그쵸, 우리가 X염색체는 2개죠. 그래서 46XX가 돼야 되는데 얘는 45XO가 됩니다. 사상 시에 성장 양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작은 키와 더딘 성장이 특징적이고 종종 진단의 첫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자, 59페이지 보시면 3번 치료와 간호는요. 터너 증후군의 주요 치료 목적은 성장 장애 및 성적 발달 장애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2차 성장이 발현되는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성장 발달과 월경을 촉진시키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이러한 호르몬 치료를 통해 월경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고 거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나 불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투여해야 됩니다. 다음 3번 클라인펠터 증후군은요. 남자 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성염색체 이상 중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고 X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47, XXY인 성염색체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프라더 월 윌리 증후군은요, 원인은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나타나는 유전질환이고 저신장, 비만, 정신지체, 성성기능 저하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치료와 간호는요,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염색체 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고 치료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성성기능 저하증과 저신장, 비만에 대한 지지요법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60페이지의 5번 묘성증후군 보시면요, 이거는 5번 염색체 단한 짧은 부분의 부분 결실이 원인이 되고 나타나는 드문 질병으로 특징적인 임상 증상은 후두 위쪽으로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양이 울음소리는 때로는 화난 고양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부드러운 고양이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소두증, 턱이 작은 소화증, 낮은 귀의 위치, 근력 저하, 심한 정신지체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제5장 선천성 기형 신생아와 가족의 간호에 대해서 전체적인 리뷰를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시고 설명 부분은 제가 강의했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신다면 시험 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우리가 또 3학년 때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